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가장 충격을 받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정말 상상치도 못한 곳에서도 아이가 혼자 다닌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면 아이 혼자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며 아이가 밤늦게 돌아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그 누구도 아이에게 몹쓸 행동을 하거나 아이가 범죄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해외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동범죄가 만연한 외국에서는 아이가 혼자 다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이가 보호자의 손에서 잠시라도 벗어나는 순간조차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문화 차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며 글로벌 커뮤니티에 글을 남겼는데요.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어떤 내용의 글을 작성했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을 가진 아빠로서 나는 딸이 어렸을 때부터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고 딸이 아직 많이 어리긴 하지만 우리는 해외로 가족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 공교롭게도 아내는 한국 드라마의 엄청난 팬이었고 아내 때문에 나도 한국의 드라마를 강제로 시청해야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한국어는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한국 드라마로 인해 나와 아내는 한국에 대한 내적 친밀감이 형성되어 있었고 우리 둘 다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아니 그렇게 우리의 여행지는 자연스레 한국이 되었지. 그리고 직접 가본 한국은 몹시 놀라웠다. 음식도 환상적이었고 각종 인프라나 분위기도 마음에 들었어. 그렇게 한국 이곳저곳을 관광하다가 우리는 진짜 한국다움을 느끼고 싶었고 전통시장에 방문하게 되었어. 놀랍게도 대부분 나라들의 전통시장은 위생적으로 몹시 아쉬운 경우가 많은데 한국의 전통시장은 굉장히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었고 이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보고 한국은 모든 게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구나 싶어서 절로 감탄이 나왔다. 우리는 딸아이에게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국에 왔지만 전통시장에서는 나와 내 아내가 딸보다 훨씬 신나했던 것 같아. 한국 드라마에서 여러 번 봤던 곳에 실제로 오게 되다니 굉장히 신기했거든. 그렇게 시장의 이곳저곳을 돌아보다가 우리는 뭔가 허전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옆에 있던 딸아이가 보이지 않았던 것인데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우리는 패닉에 빠졌고 아내는 주저앉아서 울부짖기 시작했어. 나는 가장으로서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신을 차리고 아내 손을 붙잡은 채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기 시작했어. 그렇게 10분 동안 되돌아가며 아이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지만 아이는 보이지 않았고 나는 지금껏 느껴본 적 없는 엄청난 공포감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아이를 노린 납치나 각종 범죄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10분 동안이나 아이를 못 찾은 거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야. 한국의 전통시장은 내가 한국 드라마에서 봤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말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아이가 사라지고 난 뒤의 풍경은 정말 미로와 같이 복잡하고 위험한 곳처럼 인식되기 시작했어. 마치 똑같은 곳을 계속 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에 나는 정신이 나갈 것 같았고 계속 아이를 못 찾으니 아내는 정신을 반쯤 놓기 시작했다. 그렇게 절망감에 주저앉고 싶은 생각이 든 그때 한국의 전통 간식인 떡을 파는 할머니가 우리를 부르시더니 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 우리가 잘 못 알아들으니 손짓과 발짓까지 하시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 우리가 그녀의 말을 이해한 바로는 지금 아이를 잃어버린 상황 같은데 아이가 이곳을 지나갈 일을 대비하여 아내는 자신이 가게에 남기고 나 혼자만 아이를 찾아보라는 거였어. 이건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차피 아내는 누군가를 찾을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야. 그렇게 내가 아이를 찾기 위해 발걸음을 떼려던 찰나 어떤 젊은 남성이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오더니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며 이 아이가 내가 찾고 있는 아이가 맞냐고 물어보더라. 그 사진 속 아이는 내 아이가 맞았고 나는 그에게 침까지 흘려가며 제발 내 아이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어. 그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아이를 보살피고 있다며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고 걸어서 3분도 안 되는 거리였지만 내 생에 그렇게 멀게 느껴지는 길은 처음이었어. 그는 나를 근처의 아이스크림 가게로 데려갔고 그곳에는 내 딸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태연하게 나를 쳐다보고 있더라. 아마 그 아이스크림은 나를 데려다준 남자의 여자친구가 사준 눈치였고 나는 아이의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눈동자를 보니 긴장이 풀리며 정말 오만 가지 감정이 다 들었어. 그렇게 한참 동안 아이를 안고서야
나는 제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내 딸을 맡아준 이 젊은 커플에게 감사를 표했어. 그리고 미국식 감사를 표하기 위해 나는 오늘 하루 사용하기 위해 환전했던 현금 30만 원가량을 사례금으로 줬다. 하지만 그들은 어차피 자신들이 딸아이를 맡고 있지 않았어도 여기 있는 누군가는 분명히 도와줬을 것이고 결국 딸은 찾을 수 있었을 거라며 한사코 돈을 거절하더라고. 내 나라였으면 아이를 잃어버릴 경우 누군가 시간 내어 찾아주기는커녕 범죄나 안 당하면 감지덕지이지만 한국은 미국과 정반대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 마냥 모든 사례를 거부하는 그들의 모습에 나는 진심으로 감동을 받았고 내 아내조차 한국인들이 사례금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어. 이 세상에 돈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며 말이야. 뭐 누군가는 나를 보고 한국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것 아니냐며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맹세코 이것은 드라마가 아닌 실화야. 한국은 정말 최고의 나라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어른들은 공경에 처했거나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아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죠? 아마 한국인들의 이런 따뜻한 마음씨가 모여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다른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였어도 공경에 처한 아이를 본다면 그 아이를 위해 도움을 줬을 것 같아. 하지만 내 시간을 소비했으니 그에 대한 약간의 대가는 받아야겠지? 동의한다. 한국인들은 왜 자신들의 시간을 소비하고도 그에 대한 사례금을 받지 않는 건지 궁금하다.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도 말이야. 내 생각을 말해보자면 엄마가 아이를 대가 없이 돌봐주는 게 당연한 일이듯이 한국인들은 공경에 처한 남을 도와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므로 그러한 사례를 받을 생각조차 못하는 게 아닐까 싶다. 엄마가 아이에게 그동안 돌봐준 비용을 청구하지는 않듯이 말이야. 멕시코인으로서 당신의 경험을 읽으면서 정말 손에 땀이 다 났습니다. 저 또한 두 아이의 어머니고 그들을 시장통에서 잃어버렸다간 어떻게 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산 지 1년 차입니다. 저는 아직 한국에 대해 완벽하게는 모르지만 하나만은 확실히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 아이는 정말 각별한 존재이고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 불문율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 불문율을 절대로 어길 수 없어요. 저도 동의해요. 희한하게도 한국에서는 남의 아이라도 무조건적으로 잘 대해주는 문화가 있고 이들의 문화를 알고 있다면 저 커플이 보인 행동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장난건데 아이를 잃어버리고도 무사히 찾을 수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어.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아이를 돈으로 보는 저질들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찾아주고도 살해를 받지 않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죠. 당신의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준 여성은 아이를 한두 번 돌봐본 솜씨가 아닌 것 같은데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해 간식을 사주다니 그녀는 분명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 거야. 아이를 찾기 위해 도와준 할머니도 마찬가지야. 아이는 앞으로만 걷기 때문에 한자리에서 기다린다면 언젠가는 아이와 마주칠 확률이 크거든. 한국 여성들은 아이에 관해서는 정말 전문가처럼 보인다. 예로부터 한국과 중국은 아이를 소중히 여기며 잘 대해주는 전통이 있습니다. 아마 중국에서 아이를 잃어버렸어도 많은 중국인들이 아이를 찾아줬겠죠. 제가 알기로 중국은 아동범죄에 관해서는 굉장히 악명이 높은 국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아이를 납치해서 식용으로 사용한다고 들었어요. 저는 중국으로 교환학생을 간 적이 있고 중국인들은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설령 그게 아이라도 마찬가지죠. 아이가 크게 넘어져 피가 쏟아지는데도 거리의 수많은 중국인들은 아이에게 눈길조차 안 주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3년째 일하고 있고 현재 한국은 중국 출신 범죄자들로 인해 굉장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표적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있죠. 중국인들이 아이에게 잘 대해준다는 건 정말 헛소리입니다. 한국에서 한 달간 여행해 본 적이 있는 저로서는 그저 지루하게 글을 읽었을 뿐이네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당연히 아이를 찾을 수 있을 거라 확신했거든요. 마치 결말을 알고 보는 영화처럼 저는 결말을 미리 한 채로 글을 읽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히려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는 댓글들을 보고 웃으면서 봤네요. 한국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다면
이건 정말 너무도 당연하거든요. 이건 유독 한국의 가족여행으로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기도 하죠. 한국인들은 약자에게 오히려 관대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어떠한 변수가 생기더라도 한국인들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